삼성전기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23.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6회전이고 예상이 되고요. 연간 PBR은 11.85로 매우 급격히 뛰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용로 150번지로 되어 있고요. 생산 제품은 수동 소자, MLCC 인덕터, 칩 레지스터 등 생산하는 컴포넌트, 반도체 패키지판을 생산하는 패키지 솔루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 솔루션, 이렇게 3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은 수원, 세종, 부산 사업장 3곳이고 수원 사업장은 본사 R&D 센터 마케팅 및 지원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고 세종, 부산 사업장은 국내 생산기지로 수동 소자, 반도체, 패키지판 등 고부가 제품을 주력 생산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으로는 중국 천진, 고신에 있고 필리핀, 베트남 생산 법인이 있다. 그리고 미국, 미주, 유럽, 아시아의 판매 법인 및 인도 R&D 법인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회사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그 ESG 경영, 그 지속 가능 경영,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하는데, 그런 ESG 경영의 아주 상징적인 게 서스테이너빌리티죠. 지속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모든 기업의 어떤 그 경영 이슈 메시지를 던지는 게, 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런 거 얘기하는데 좀 식상한 면이 있습니다. 주가입니다. 106만 1,000원입니다. 1년 전에 11만 7,300원 뿐이 안 됐습니다. 거의 10배가 8배가 뛰었네요. PBR은 11.85고요. 1054%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PBR로 봐도 10배는 뛴 거네요. 5% 이상 주주는 삼성전자가 23.69%, 국민연금이 11%, 외국인이 38.3%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보다. JP모건과 맥커리가 검색하는 날 눈에 띕니다. 거래가 있으면 노출이 되고 거래가 없으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지분율은 계속 통계를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2조 2,204억 원, 18.8%가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966억 원으로 5.6% 낮게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13.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고 또는 판매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됐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 9,548억 원으로 16.5%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증가보다 크게 낮게 증가한 꼴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69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23.8%가 이익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전년도의 1분기는 51억 8,200만 원이 적자였는데 1,812억 원으로 무려 3,596.4% 전환이익으로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을 보니까 녹아나는 모양이다 해서 주식이 그냥 팍 뛰는 모양이죠.
어쨌든 그 스루포트 회계는 원가 회계보다 121억 6,2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은 9.6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원가 회계 미리 그 스루포트에서 비교표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거의 3,600%가 전환이익이 났습니다.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 및 상품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제공품 합쳐서 7,288억 원, 326억 6,300만 원이 연초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는 19%인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5%밖에 증가를 안 했다면 나름 과잉 재고는 아닌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 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326억 6,300만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 표준적인 방식이고요. 1조 1,171억 원 10.5%가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844억 원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6.5%가 증가했습니다. 9,548억 원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2,921억 원을 뺀 6,62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생산 재료 비율이 62.8%로 0.5%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비교를 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1단계가 이렇게 3칸으로 딱 끝나면은 2단계도 아주 클리어하게 총 제조 비용이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도 삼성전기가 일치를 하네요. 그런데 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705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450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25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요. 그런데 삼성전기는 폐기 손실 금액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손실 금액이 255억이나 되는데 이거 폐기 손실을 줄이는 목표를 가져야 되면은 더 녹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폐기 손실이 나오는 얘기는 하도 전자제품들이 모델이 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결국 그 악성 재고, 못 쓰게 된 재고를 폐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소 재고로 운영을 모델이 자주 바뀌는 그런 업종은 재고를 최소화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 차이는 가공비 배부재 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이렇게 검증이 되겠습니다. 121억 6,200만 원 스루프상으로는 더 적게 이익이 그게 실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739억 원 21.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2,173명으로 12명 증원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5,57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근데 떨어졌네요. 그리고 노동 분배율은 그거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올려줬다는 얘기가 있죠. 노동 생산성도 못 올리는 3전 이래면은
워낙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노동 분배율이 그 좀 낮아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통도 얘기했지만은 이익 배당은 줄 거지 노조원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조금 옹호를 했어요. 오늘이 그 총파업 한다는 날인데 비두건 쳤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 재고 회전율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슬픈율은 올라갔어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기로 합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1회전 3개월에 1회전이니까 3개월 만에 수금한다. 그런 얘기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1.3회전 납품 협력업체는 자기네들 수금하는 것보다 돈은 조금 더 빨리 준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싸게 납품을 하겠죠. 돈을 빨리 줘야. ROI 자본 회수율 2.5%로 2.3% 상승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회전율은 하락했고 슬픈율은 올라가서 역방향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재고 회전율이 수량으로도 하락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삼성전자가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왜? 난 이게 삼성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수치로 얘기를 해줘야지. 단가. 이게 몇 프로 구두 설명이죠. 이건 구두 진술. 이러시면은 아니 됩니다. 이게 상승이라는 단어가 많죠. 상승. 다 상승이네요. 그러니까 상승 거 맞죠? 맞는 건데 이거 추상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추상적으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판매 가격 상승, 상승, 상승 이렇게 세 사업 부분을 그냥 퉁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 판매 가격 상승인데 원재료 가격 상승, 구두 진술, 판매 가격 상승, 반증은 억지 패스를 하는 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 지표, 평가 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4,207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4,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2,939억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돈을 또 벌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현금으로는 채권자 3,354억 원을 더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18.9%. 이익이 왕창 났는데 어디에 돈이 필요해서 또 차입을 했겠느냐. 쓴 데가 어딜까. 그리고 주주 자유현금 흐름 이익배당으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익배당도 해줘야 되니까 정작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익배당할 돈 없으니까 그 차입을 해서 배당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 자체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1,577억 원 마이너스겠습니다. 그 납입자본 성장률 4.8 변동이 없고요. 이익 잉여금률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1분기를 1로 보고 1 더하기 300% 산식에 의해 가지고 가공 비율로 나누면 8조 8,817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좀 더 내자. 안 나갈 때. 그래서 스루프율을 50.6%였는데 51%를 좀 올리자. 조금만 올리자. 0.4%. 그렇게 되면은 한 8조 9,518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봅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1분기 실적에 의해서 그 손익분기점을 7조 5천억이 돼야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이거든요. 그 시기가 요거를 나눠보면은 3.4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3개월이니까 3.4분기면은 거의 9월 중순 다 돼서 3분기가 그 7, 8, 9니까 그러니까 그 한 9월 9월 달 거의 9월 달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도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그때부터 파는 게 다 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납품 단가로 뭘 하나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 패키지 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 메타당으로 계산하든지 895만 원에 팔기로 하면은 한 74만 4천 원 남는다. 근데 더 좀 욕심을 내자. 재고해준율 우리가 너무 낮다. 10회전.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제조업에서 12회전, 한 달 재고분 정도. 근데 그 한 달 재고가 넘죠. 그러니까 자꾸 폐기손실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이 그러면은 매출 단가가 인상 효과가 있어서 933만 5천원에 팔게 되면은 87만 원으로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프는 이렇게 쉽게 계산해내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하고 10% 증가했을 때 매출 원가를 산출해 내야 되거든요. 총 제조 비용부터 계산을 해봐가지고 그리고 판매 가격은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900만 원으로 높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890만 원으로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원가 회계 매출 원가 이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 비합리적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게 진리로 하는데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영업에서는 아니 그게 우리 미래가 재고가 증가할지 내려갈지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백데이터만 달라오. 이래가지고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견적서를 낼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깎일 것 같으니까 부풀릴 겁니다. 재료비 450만 원, 가공비 265만 원. 가공비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자. 재료비를 약간 올리고 판매관리비 이건 좀 우리가 좀 더 써야 되겠지. 영업이. 그 다음에 830, 그러니까 예상 이익은 75만 원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 910만 원에 팔아야 된다. 견적을 냈어요. 그랬더니 저같이 스루풋을 알고 있는 구매 직원이 무슨 얘기요. 내 생각에는 895만 원에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러니까 한 58만 원만 먹어라.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목표보다 영업 쪽에서는 이익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 물량이라도 좀 더 팔자. 이래가지고 4.3%에서 스루풋하고 똑같은 933만 5천 원대 팔게 된다면은 65만 8천 원으로 이익은 증가하는데 그렇게만 7만 원 돈 올리자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겠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 경우에는 이제 재고만 감소한다고 보는 거예요. 추가 판매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895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풋은 74만 원대 남고 재고 감소할 때는 59만 원 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하면은 스루풋보다도 더 요 경우에는 좀 적게 나왔네요. 이런 거가 왜 그러냐는 것은 또 별도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에, 생산에 의한 증가 말고 판매에 의해서 재고가 줄었을 경우에 매출 원가를 적용하면은 스루풋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20만 원 적게. 그러니까 연말에 또 재고를 올려가지고 자꾸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 이거죠. 어,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삼성전기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만약에 매출이 불변한다는 가정에서 생산을 감소시켜서 재고를 줄이는 경우 실질적인 이익은 어떻게 되겠냐.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번다. 1조 3천억이나 된다 이게. 생산을 증가하면 234억이 된다. 이게 백데이터, 인데이터 가지고 다 한 거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을 10% 감소했을 때 매출이 더 이상 안 오른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71만 1,900원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덤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그 금액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덤핑한 만큼 바로 손실이 된다. 89만 5천 원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템플릿 자료고요. 제닛 앨런 언니의 과잉 생산하지 마시고 과대 덤핑 수출하지 마세요. 두 가지 길에서 저는 오른쪽에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루풋 웨이 이쪽으로 쭉 조금 힘들게 약간 야산입니다만은 새로운 길을 가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세계를 저기 우리 밀어내기로 합시다.